안녕하세요. 법무법인청 곽준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도박 사이트 직원에 대한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토토 사이트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할 경우에 있어서 예전에 있어서는 단순 직원의 경우에는 상당히 집행유예 확률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점차 실형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잠깐 동안 가담했다고 했을 경우에서야 물론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지만 가담 기간이 1년을 넘어가게 되면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사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제가 입수한 판결문인데요. 가담 기간이 1년 5개월 정도 돼 있었는데 수익금은 5,7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었고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실형 1년 5개월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먼저 이런 사안을 맡게 되면은 도박 사이트 직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사람의 가담 기간, 그리고 역할, 그리고 수익, 보통 이런 정도 세 가지 부분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토토 총책의 경우에 있어서는 도금액에 대한 싸움을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도금액과 장의 개수를 통한 싸움을 해서 그것을 줄여나가는 것을 계속해서 1심, 수사 단계부터 1심, 2심까지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데요. 그 직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물론 도금액이 갖다 붙긴 하지만은 그것을로 판을 벌리기에는 직원 지위에 있어서는 싸움의 재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가담 기간과 역할이 높으면 당연히 형량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수익이 높으면 그것이 곧 추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선은 제가 입수한 판결문, 다른 펌에서 진행한 판결문에 보면은 1년 5개월 정도 근무한 사안이 실형이 1년 5개월이 찍혔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똑같은 사례에 있어서 1년 5개월 동안 가담을 했고 역할도 비슷합니다. 결국 직원이라는 것은 충환전 같은 역할을 한 것이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수익금이 7,850만 원으로 찍혔지만은 오히려 저희는 집행유예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비슷한 가담 기간이라 하더라도 어떤 쟁점을 가지고 제대로 싸우는지에 따라서 집행유예도 나올 수 있고 또 실형도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변호사 역량이 좌우되게 되겠죠. 그리고 저희가 또 다른 사례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건 저희가 이제 1심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이분은 토토 사이트에서 직원을 일했는데요. 가담 기간이 2년이 넘어갔습니다. 이분의 이름으로 계좌로 돼 있는 들어온 금액, 즉 현금으로 받은 걸 다 제외하고 순수하게 이체된 내용만 찍힌 것만 해도 2억 1,300만 원이 넘어가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1년 5개월 정도 가담한 집행유예 사례에 있어서는 똑같은 쟁점을 가지고 저희가 싸워서 집행유예를 받아들였지만 이분은 안타깝게도 실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너무 만족하는 것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자신이 심지어 가담한 기간이 더 긴 사람보다 더 작은 형량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형량도 잘 받아들였고 처음에 이분 앞으로 입금된 금액이 2억 1,300. 저희 이걸 재판부에서 싸워서 8,700만 원 가량을 뺐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외한 금액이 결국은 이제 추징으로 남긴 남았는데요. 이처럼 역할, 가담 기간, 추징 부분을 실제로 싸우면 그것을 줄일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로 다 빠지게 되는 것이며 그것이 형량으로 이어져서 좋은 결과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역할을 했다 또는 어떤 역할을 안 했다, 이런 추상적인 부분도 물론 싸움의 대상이 되지만 수익금으로 찍혀있는 금액을 낮추는 것은 재판부한테 가담 기간과 역할 낮추는 데 또 다른 좋은 심증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징금에 대한 다툼, 수익금에 대한 다툼은 반드시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며 수익금을 검사님께서 처음에 산정한 금액보다 낮추는 것은 재판부의 인식을 볼 때도 상당히 좀 좋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담 기간이 실제로 1년이 넘어가게 되면은 어느 정도 팀장급 이상의 역할을 했다고도 오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다퉈야 됩니다. 처음엔 단순한 월급을 받고 들어가서 충원전 직원을 하다가 점차 가담 시간이 늘어나고 총책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된다면은 일종의 지분을 조금씩 받아서 지분이 있는 직원으로서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사례도 정말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지분이 있는 어느 정도 팀장급의 역할을 하는 직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단순히 직원이 이상의 역할을 한 것이기 때문에 형량에 있어서도 달라지게 될 것이며 이 정도 되면은 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금액에 대한 싸움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도금액을 줄이고 입금 계좌, 충환전 계좌, 앞장 뒷장 정리를 해서 장에 대한 부분도 정리를 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토토 직원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그야말로 집행유예다 보장이 돼 있지만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총책과 직원은 이처럼 쟁점이 완전 다른 것입니다. 총책에 대한 쟁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은 도금액에 대한 다툼이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 사이트에 대한 정리가 돼야 되겠죠. 몇 개의 사이트를 운영했는지. 수상한테 10개의 사이트를 운영했다 하지만 사이트 중에서 이름만 바뀐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사이트들은 사실상 한계다. 그걸 정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장에 대한 정리가 들어가야 되죠. 장에 대한 정리가 곧 도금액에 대한 정리랑 이어지는데요. 앞장 뒷장에 대한 부분에 정리가 없으면 도금액을 줄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리를 해놔야지 나중에 총체급 지분사장들에 대한 들어올 수 있는 조세에 대한 대비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총체급 토토 사장님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쟁점이 이렇게 잡힌다면은 그 밑에 직원에 있어서는 가담기간과 역할 그리고 수익금, 본인의 수익금 이런 부분들로 주로 쟁점이 되는 것이며 결국 어떤 것이든지 줄여나가는 것이 가명을 위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뭐 안 했다고 할 수 있는 데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는 이처럼 총책 그리고 팀장 그리고 직원 충원전 직원 밑에 있는 맨 밑에 있는 충원전 직원까지 다양한 사례들에 대한 성공 사례가 직접 있으므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